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GC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린 배팅 유시 시간이고 오늘은 설 연휴 직전에 맞이하는 휴장 경마가 되겠습니다. 1월 25일 토요 경마가 준비되어 있고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취재기자 조정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편성이 만만찮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휴장 앞두고는 월말 경주이니까 더 하죠. 그래서 상당히 빡빡한 와중에 또 배당이 상당히 나올 흐름이고 배당 흐름은 지난주부터도 상당히 많이 좀 노정되었는데 박남규께서 또 이 지난주에는 완전히 좀 한마디로 그 금맥 재밌는 게 많았어요. 이 서울 이 삼경주가 1력 경마였죠. 감동시대 레이스 26.2배짜리 또 그것도 주력을 맞춰주셨고 조정미 씨가 또 이 경주를 쌍으로 쌍순 감동시도 넣고 했기 때문에 배당이 뭐 괜찮았습니다. 48배 48배 출중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솔또 10경주 청년 동안의 플래트보이 플래트보이가 추임으로 들어오네요. 그 직전에 선행을 가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경환 교수가 이제 취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방에서는 이제 취입이 단 거 없다. 근데 지난번에는 조인건 교수가 그때 이제 뭐 군대 간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마지막 그때 그 무거운 줄에 선행을 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따라가는 작전이라면 재밌게 봤고 제가 UCC에서도 이제 보병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배당 상당히 좋았습니다. 40배짜리. 그리고 이 토요경마 1경주 2경주 토요경마 1경주 25.9배 2경주가 유재석 경기였잖아요. 그죠? 에이스 플레이죠. 에이스 플레이하고 이거 8.37배 5번 8번 상당한 고배당을 또 적중해 주면서 지난주 또 뭐 부산에서도 뭐 150배짜리 구호 적중이 있었고 뭐 이번 주도 박남규 위원의 예상을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조재훈 기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류 경마 서울 3경주 쌍으로 48배짜리 입주해가지고 마지막 서울 11경주도 쌍승 갔는 역시 인디안 블루. 저희들이 방송에서 언급드렸는데 대가리는 인디안 블루가 아닐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죠? 적중을 나와주었고요. 또 뭐 부산 뭐 1경주 3경주 조재훈 기자도 골고루 또 적중해드린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 제주 경마가 이번 주에도 상당히 또 이 설 연휴 직전에 또 연대 관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신승훈의 또 제주 승부가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모두 12개 레이스 중에서 1경주하고 6경주를 제외한 10경주 부탁드리겠는데 박남규께서는 2경주 7경주 노리고 계시고요. 조정 기자는 4경주 8경주 들어갑니다. 자, 그럼 2경주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2경주가 오늘 이제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출전된 게임인데, 충마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4번에 으뜸들이랑 5번에 두승산, 또는 이제 8번에 인천블루스, 10번 퍼펙트 비율 골고루 잡히는데, 조정기 잡은 게 어떤가요? 일단 이게 지금 4군 1100m, 4군 1100m는 이게 아마 이게 두 번째나 거의 없습니다. 4군 단거리 경주가 거의 없는데 거기다 특히나 또 암말 레이스예요. 암말 4군 1100m가 사실 편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성인데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선두권을 가고 싶어하는 마필들이 조금 몇 마리 있습니다. 8번 인천블루스가 일단 이 직전에 다시 한번 송재철 선수가 선행을 나섰는데 8번 인천블루스도 1100m 직전에는 외곽에서 1100m 최외곽에서 좀 고생을 했어요. 안쪽에 좀 빠른 말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뭐 8번 게이트 좀 외곽도 역시 외곽입니다만은 안쪽에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6번만 1000회 정도만 제껴내면 선에 갈 수가 있고 또 이 2주 만에 갖다 쓰는 게 뭐 이렇게 훈련을 강하게 하거나 이러면 잘 안 뛴다고 그래요. 이 마필 자체가. 그래서 이제 8번 인천블루스가 선에 가면은 재밌는 버틸 가능성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번만 두승산 부담력이 분명히 높습니다. 51.5 분명히 높은 부담 중량입니다만은
이 직전에 박우른 선수가 탔을 때 1300에서 조금 뭔가 부족했어요. 이번에 이제 적임 선수인 이쿠 선수한테 왔다 그러면은 요거 선두권에서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상당히 혼전인 가운데 저는 그래도 이쿠 선수의 두 승산이 선입권에서는 조금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남기위원의 추천의 핀이죠. 예,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는 국산마 4군 1100m가 포인트예요. 경주거리가 이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리해진 말이 있고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 중에서는 또 줄어든 경주거리가 또 불리한 마필도 있어요. 따라서 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은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에이스고 충마도 없고 이번 경주 뭐 인기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1100m로 내려왔다면 정말 능력 발휘가 아주 쉬운 마필 거기다 컨디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을 과감하게 복성 측의 축으로 고배당 복대봉과까지 노리고 가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은근히 또 앞선이 많아요. 네. 예, 무슨 뭐 조정 기자가 언급했듯이 8번에 인천 블루스의 선행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6번에 뭐 천혜라든지 또는 11번에 퍼펙트 비율이 장기 휴양 이후에 순발력이 굉장히 지금 좀 좋아진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어서 의외로 마지막에 누군가 한 발 쓰지 않겠느냐. 어쨌든 뭐 4번에 어떤 누리는 글쎄 좀 줄어든 경주 거리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인기만 팔리는데 과시는 할 수 없는 그러면 국민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놓고 가는 광남경의 승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3경주 보시죠. 국산 6분에 1200이 되게 되는데 이 4번에 금강대학이 올무리를 잡혀 있습니다. 상단바로 이제 8번에 왕호 많이 팔리고 있는데 어때가 될까요? 일단 뭐 금강대왕은 인정을 해야죠. 지난번 경주를 보니까 좀 안쪽으로 기대는 그런 맛이 좀 있어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편성이 너무 약하고 또 독땡입니다.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갔고 이번에는 가고 상대 선행만은 뭐 7만 질풍인데 한진 마필이기 때문에 경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뭐 금강대왕의 아주 편안한 선행 뭐 유력시되고 있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 10번 행운성이라는 마필이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이 행운성의 어떤 이제 선입권 지난번 경기는 발주가 좀 느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복병은 10번 행운성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지현 기자. 4번 금강대왕은 뭐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안으로 기대는 게 너무 심합니다. 심해도 그래서 직전에도 질 게 아니었었는데 뭐 기대는 거 잡다가 추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스타트부터 나오면서. 이번에 4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선행 가고 펜스 붙여놓고 그냥 뭐 미는 대로 나오면은 뭐 주폭이 상당히 큰 마필이기 때문에 1200도 큰 무리 없이 쌍대가리 치고 이제 승군을 마필이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이제 8번 왕호가 이제 뭐 대끼리가 갈 것 같은데 왕호는 분명히 낮았어요. 직전에 거세 후에 이제 처음 나와서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번에 장철 선수가 만져보더니 직전보다 조금 나아졌다. 근데 왕호는 이제 너무 대끼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말은 9번만 스피드탄인데 박병윤 선수입니다. 박병윤 선수가 이제 토요일 이제 오늘 1경주부터 기승을 합니다만은 이 스피드탄 직전에 그 김정준 선수가 타고 어느 정도 싹수를 좀 보여줬어요. 주행이 조금 아직까지는 흔들리고 다듬어야 될 부분은 보였습니다만은 걸음발이 기본적으로 나와줬던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합니다. 금강대왕 빼놓고는. 그래서 스피드탄의 막판 직선주로의 한 발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마들이 많이 보이는데 말이 너무 없네요. 없어요. 말이 너무 없네요. 4번은 이제 금강대왕 뭐 앞선에서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흐름 같고 후차권 뭐 9번의 스피드탄, 10번의 행운성 이런 말들 관심을 주는 되고. 자, 4경주 오늘의 첫 번째 조재현 기자 추천 승부처가 되겠는데 4경주는 5군에 1200인데 이게 지금 9번에 파라오랑 지금 6번에 슈퍼탱크가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대끼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파라오라는 마필은 기본 능력상 가장 뭐 뛰어난 그런 마필이고 뭐 스피드도 있고 끈기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역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인정하고 하고 이 슈퍼탱크라는 마필은 좀 스타트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복을 보이고 또 주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마필인데
11월 달에는 뭐 주로가 무거워서 뭐 쉽게 왔고 지난번 1월 달 경주는 평이한 주로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어쨌든 뭐 슈퍼탱크가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일단 뭐 9번, 6번 대끼리 막공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뭐 9번만 8하고 6번만 슈퍼탱크 6번 9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8하고 9번 8하고도 안으로 기대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걸음발 자체는 제일 낫죠. 네. 제가 이번 경우 추천용도로 갖고 온 이유는요. 안 팔리죠 일단. 안 팔리는 마필인데 이 훈련을 했던 그 선수의 멘트가 그 전에 제가 한 넉 달 물어봤을 때 4개월 물어봤을 때 한 번도 말이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확실히 이번엔 달라졌다. 인기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딱 6번 슈퍼탱크나 9번 8호에 붙여도 충분히 먹을 만한 배당이 나오는 마필 딱 두 방으로 4경주 첫 번째 승부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조정 기자가 추천할 마필은 정말 좀 숨어있는 복병 중에 복병이 되겠고, 제 개인적으로 복병 두 마리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6번, 9번 인기권인데, 이 9번의 8호는 좀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있죠. 그리고 이 6번의 슈퍼탱크 기복이 심합니다. 지난번 레이스가 여유 있는 3척이 아니에요. 미는데 이제 그림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 이제 상대적으로 이 기습이 가능한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공백을 하고 나와가지고 탐색했는데 7번에 블랙 트레인하고 그리고 같이 기본이 있습니다만 12번에 빅가스톰도 마지막 순간에 한 발 쓰기 때문에 저는 7번, 12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안 팔리는 인기 막군인데 조재임 기자가 발로 뛰어가지고 한번 건지는 마필 한 마필이 연결된다면 상당히 좋은 배당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조재임 기자의 추천 선수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오경주 들어갑니다. 혼합 4군에 1300이 되겠고, 오경주는 3번에 한라축제를 중심으로 지금 9번에 삼정 타이거, 5번에 소금꽃 인기권에 팔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충만은 없는 레이스죠. 인기만은 있는데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 한라 축제가 그래도 좀 가장 나아 보이긴 한데 일단 뭐 지난번도 편성이 약했는데 뭐 이번 경기는 훈련도 잘하고 나왔고 또 한 발을 쓸 수 있는 레이스라는 점에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삼성 타이거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 훈련은 잘하고 나왔는데 얼마만큼 뛰어줄지가 의문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11번 삼정별이 요게 데뷔전에서는 뭐 무기작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 경주는 역시 또 올라오는 레이스도 잘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버텨냈는데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든 것도 유리한 마필이에요. 지난 1400보다는 따라서 숨어있는 복병은 11번 삼정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조정 기자. 3번만 한라축제가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이제 2착만 두 번 했습니다. 2위만. 근데 그 당시마다 자기보다 훨씬 빠른 선행마가 있었어요. 엄청 센. 세강호가 있었고 직전에는 싱코블랑코가 있었습니다. 세강호랑 싱코블랑코는 그 다음 경주에서 모두 입상을 차지했던 센 놈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상대로 쫓아가면서 걔네들을 못 땄을 뿐이지 나머지 애들은 조금 여유있게 이겼고 또 거리가 1300이고 안말 레이스고 요번에는 자기가 경주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 빠른 마필이 없어요. 선행마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한라축제는 3착 승군 뭐 인터뷰 내용도 괜찮습니다. 전 충마로 보고요. 9번 삼정 타이거에 대해서 세영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세영이가 조금 2% 정도는 아직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걸음이 확 늘지는 않는다. 물론 예전에 자기가 11월 달에 만져봤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력적인 모습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거기다가 거리도 1300이 검증이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마 소금꽃이 1300이면 이제 적정 거리죠. 힘이 상당히 좋아요. 직전에 빠른 페이스의 1100m에서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11월 23일 날 싱코블랑코가 선행 나갔던 경기에서 싱코블랑코를 직선에서 땄을 때 그 걸음을 생각한다면은 1300 늘어난 요번 경주 오마 소금꽃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정 타이거가 참 직접 오경환이가 복귀전에서 나오고 이빨 갔거든요. 갔죠. 뭔가 좀 그 문세인 기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조금은 2%는 모자란 말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좀
극복이 되었느냐가 좀 관건 같다 이렇게. 근데 삼성 타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저는 약하게 봤어요. 약하게 본 이유는 지난 11월 달에 입상을 할 때 추입으로 입상을 했단 말이죠. 이 마필은 제가 거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단거리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서 앞에서 죽었더라도 앞에서 죽어야 되는 마필인데 그런 스피드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스피드만 마필이 스피드를 못 냈을 때는 거의 변마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 그래서 좀 약하게 봤어요. 근데 입상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앞에 붙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지는 요인이죠. 이 느낌이 변마 같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스피드가 보강이 안 되면 예. 이거 병마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한 단계 있다 봐요. 그 단계를 얘가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게 그래도 그 채플레알 새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도 예.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채플레알 새끼 중에도 잘 나가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그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인기도에 있는 것만큼 확실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번 레이스에서는 관여해 주시고 5번에 소금꽃하고 역시 11번에 삼정별이 여기 이제 해니 휴즈의 잘마가 되겠는데 마지막 그러면 상당히 좋은 마필 같아요. 경주 그래픽인 측면에서는 11번이 훨씬 더 강점이 있지 않겠 싶습니다. 이 두 마리의 복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자, 6경주 시황에서 넘어와 있고 7경주 보시죠. 7경주. 자, 7경주 오늘의 박남기 위원회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인데 7경주가 지금 10번 AP스타랑 지금 3번에 슈퍼크릭 쪽 인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고 6번에 이제 아람드리 쪽에서 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정 기자분이 어떤가요? 저 11번 슈퍼라이더가 직전에 너무 못 뛰었습니다. 제가 또 목요일날 우연치 않게 식당 그 기수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는 태종이 형이 앉아 있었고 박태종 선수가 앉아 있었고 앞에는 또 그 슈퍼라이더의 최영구 감독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마필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선행을 가야 된다. 선행을 직접 못 갔더니 완전히 허당이더라고요. 말이 나쁜 게 아닌데. 그럼 요번 경주에 11번 슈퍼라이더가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냐? 쉽지 않아요. 못 가요. 안쪽에 6번만 아람누리도 있고 훨씬 빠른 3번만 슈퍼크릭도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도 역시 선행을 못 간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문수영이 탔다고 그래서 팔리는 11번 슈퍼라이더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순군전이고 1400m가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10번만 AP스타의 그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앞에 가갖고 버티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보내놓을 거다 보내놓고 직선에서 한 발 써서 오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만 AP스타가 순군전입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사실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고 기습적으로 앞선에 붙었다가 버틸 수 있는 마필 딱 하나 이건 조금 덜 팔리는데 이번만 포트카가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번 포트카에 살짝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의 추천이죠? 이번 경주도 역시 충만 없어요. 일단 뭐 인기는 슈퍼클릭하고 AP스타 쪽에 쏠립니다만 두 마필보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슈퍼클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물론 이제 약간 무리를 했는데 막판에 걸음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의 서서 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경주거리가 더 늘어났다는 점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AB스타는 최근에 두 번의 레이스가 정말 주로의 덕을 톡톡히 보는 그런 마필이에요. 스타트가 안 되고 바닥권에 있는 마필인데 그 12월 14일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오거든 그 주로의 영향을 받은 마필이고 또 승운전이에요. 편성이 지난번이랑 다르기 때문에 인기도는 두 마필이 양분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불안불안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역시 숨어있는 복병을 노려가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워낙에 그동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인기도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뭐 컨디션을 많이 회복하고 나오는 마필 그 마필 한두를 노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1400거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박남규의 추천 승부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8경주 국산사원의 1400 조정재의 추천 승부 되겠는데 이게 지금 11번에 청백 중심으로 2번에 가람산성과 4번에 액톤 프린스 상대 맞거리인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복병 13번 마천루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천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끝번을 신청하고 나오는데 공백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발주기에서 뭐 기립하고 요동 그런 것 때문에 발주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마필인데 끝번을 신청했다는 점도 이 마천루의 어떤 발주적인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있고 또 하나는 경주거리가 1,400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이 마천루도 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재민 기자의 추천이죠? 일단 청백은 좋은 말은 맞는데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나오고 문세영 선수에서 임기현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임기현 선수가 뭐 나이는 많습니다만은 파이팅이 상당히 좋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첫 승 한 이후로 자신감도 좀 붙었고 이제 경주의 흐름도 어느 정도 익히면서 분명히 나아질 기승술입니다만은 이 12번 청백이 말타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영이가 임기현 선수한테 다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3개월 공백이 있고 이 말을 처음 타보는 임기현 선수 만약에 이게 대가리 간다 그러면 저는 일단 불안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뭐 기승술을 이런 걸 떠나서 문세영이랑 임기현의 기승술을 떠나서 말이 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안쪽에 입으면 뭐 가람산성도 이번 경주 팔리고 사마 액톤 프린스도 팔리고 그러는데 편성이 뭐 4군 치고는 센 편성이 아니니까 팔리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마 요거 직선에서 다리를 안 바꿨었어요. 직선에 다리를 안 바꿨다가 이번 훈련 때부터 이제는 답보 변환이 잘 되는 말. 그러니까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답보 변환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스틱 차로 보면은 이제 기아가 들어가는 건데 답보 변환이 되면서 훨씬 좋아졌고 마방에서의 이번 경주 앞둔 기대감도 상당히 큰 마필 너무 안 팔리네요. 당연히 배팅 들어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야, 솔직히 뭐가 들어도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인기마가 좀 둘 다 불안합니다. 둘 다. 불안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역시 복병 한마피를 굴간에 맞는 것 같고 복병의 중심에 조재미가 일단은 승부를 걸어갈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구경주 구단상원 1700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보는 게임입니다. 한번 단방 한번 때리고 싶은데 일단 배당판은 이번에 라운모리스하고 5번에 리비어 덕션의 인기 만권인데 변수 예전이 있죠? 있죠. 일단 뭐 라운모리스도 안쪽 게이트에서 독땡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이제 브리더스컵에 출전했던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편성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만 하나의 또 산이 버티고 있어요.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또 라운모리스의 발목을 잡을 여지도 있습니다. 또 주로 가 당일날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것도 좀 변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라운모리스도 강축이다 보기는 어렵고 저는 7번 블랙테리엇이 뭐 지난번에도 공백을 가져 나왔고 이번 경주 7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컨디션도 조금 좋아졌고 또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훈련을 또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 7번 블랙테리엇이 이번 경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재민 기자. 일단 이번만 라운모리스가 2달 만에 나옵니다. 최근 2번 경주 그러니까 10월달에 과천시장배 그다음에 직전에 브리더스컵에서 죽어라 선행에 올인하는 작전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선행에 올인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경주 물어봤더니 웬만하면은 지금 따라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뭐 선행마가 지금 외곽에 10번만 홀리플라잉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세영이가 붙들고도 선행을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마방이나 세영이나 생각은 일단 모래를 좀 마치고 따라가는데 적응을 해야지 이제 올해 이제 뭐 부산 오픈 경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가는데 세영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면 1700 거리도 그렇고 따라가서 과연 라운모리스가 얼마나 뛰어질지는 자기도 의문이다. 말은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턱대고 라운모리스 세영이 타고 안쪽 게 있다. 확 믿고 간다. 요거는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안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사마 수성비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체중 한번 체크해 보시고 큰 변화가 없으면은 배당마로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게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나옵니다만 작년 10월 달에 훈련 때 이게 가다가 섰다는 이런 악벽이 생기면서 성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수성비알이 복병마로서는 딱이지 않느냐. 현재 체중 변동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당일에 주로는 반드시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그 점이 이제 이번에 라운모리스 그때 이제 가가지고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신보주는 이 편성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이마필이 이제 그때 11월 달에 제가 노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배당판에 반응이 거꾸로 불더라고요.
배당이 자꾸만 올라가길래 승부가 없나 보다 했더니만 승부를 역시 안 했었고 지난번에는 상당한 또 투지를 보이지 않았는데 저거는 다음에 나오는 순간 무조건 한번 봐야겠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재출발했습니다. 그걸 한번 놀이감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신승훈의 승부 기대를 좀 해주시고 자, 10경주 혼합이구나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10경주는 지금 7번에 3명 센터를 하고 6번에 페르시아 왕자 이 두 하필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페르시아 왕자의 기회가 오긴 왔네요. 맞죠. 일단은 페르시아 왕자가 데뷔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정말 컨디션 난조로 정말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 또 편을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페르시아 왕자의 재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직력도 비슷한 의기신가요? 그렇죠. 6번 페르시아 왕자는 데뷔 전부터, 그러니까 망할 때부터 박현우 선수가 계속 만지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주로 연수를 가는 동안에 이제 다른 최범현 선수가 탔었고 직전에는 또 조인구 선수가 탔었는데 박현우 선수가 갔다 와서 말을 만지자마자 말이 조금 이상해졌다. 물론 직전의 편성도 뭐 이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직접 한번 타보고 요번에 만져보더니 요번에는 전보다 확실히 낫고 일단 무엇보다도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페르시아 왕자가 이 핸디캡 경주인데 53.5를 받았습니다. 핸디캐퍼들이 페르시아 왕자를 너무 제가 볼 때는 개무시하는 것 같은데 3명 센트럴을 56을 줬는데 페르시아를 53.5를 줬다. 아직 보여줄 거 많은 3살짜리 페르시아 왕자로서는 땡큐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자의 선전을 기대하고 7번만 3명 센트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인기순위 1위였었는데 너무 못 뛰었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탑등 기수한테.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역시나 이 모래에 대한 게 엄청 민감하대요. 모래에 대한 게 민감해서 모래 맞자마자 말이 안 쫓아가기도 하고 또 밖으로 자꾸 기대려고도 그러는 등 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이번에는 어떠냐? 과거는 과거고 이번에 어떠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망사를 신청을 했어요. 망사를 신청했더니 조금은 낮았다.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6, 7 대끼리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 두 마리 중에 저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페르시아 왕자가 쌍배당이 좋으면 쌍승까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뭐 6번, 7번 인기만 두 마리 입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고 복봉이라고 해봐야 8번의 저스티스 포머스라든지 1번의 미스터리 마치 뭐 2강 2도전 뭐 안에서 게임 끝나는 구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픽을 읽었고요.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1군의 1900 또 신성훈의 또 1군 승부경주가 되겠는데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지금 배당판 분위기는 이번에 광교비 이상을 중심으로 이제 11번의 마이데이 인기가 일단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광교비상은 인정을 합니다. 뭐 이번 경주는 선행도 가능하고 어쨌든 경주거리가 100m가 더 줄어들었죠. 2000m보다는 그래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지난번에 선행을 안고 선행권에서의 한 발을 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선행 가는 1900에서는 뭐 편성도 그렇고 광교비상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후자권에서는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더 비슷하게 팔리겠습니다만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10번은 슈퍼리치 쪽에 있지 않나 싶어요. 슈퍼리치가 최근에 계속해서 2000m 뭐 대통령배도 나갔던 그런 마필인데 이 슈퍼리치라는 마필도 역시 경주거리가 아무래도 좀 줄어든 게 유리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흑기사나 마이데이 뭐 신거나 아침 이런 쪽에 인기는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슈퍼리치 쪽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조정이제 뭐 이번 광교비상이 이제 압도적으로 팔릴 거예요. 직전에 선행을 안 가고 이제 제가 계속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가서도 여유 있게 왔기 때문에 팔리는데 뭐 말 괜찮아요. 태종이랑 예문가 말 괜찮은데 저는 앞으로 조금 더 뛸 거라고 보는 말이 이제 사막 흑기사죠. 흑기사가 직전 1군 승군전에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근데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면서 결국엔 뒤에서 올라왔던 마이데이나 엑스파일이나 제너럴카 같은 추임마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때 선두권에서 안 죽고 혼자 버틴 게 사막 흑기사입니다. 조경호 선수도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사막 흑기사가 이번 경주 직전
광교비상한테 예전에 뭐 열마신 일간 스포츠에서 지긴 졌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한번 이제 맞대미를 붙어도 될 정도로 성장했다. 뭐 5세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 전성기입니다. 올해가 최고 전성기고 지금 말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흑기사 재밌게 보고 있고 11번 마이데이는 저는 조금 한번 의심해 보는데 이거 페이스 빠르면은요 마이데이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빠른 페이스에서는 자력으로 추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월 13일 제가 그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이 레이스에서 마이데이는 힘들다. 현장에서 이거 자르든지 본전 바치든지 그랬어요. 인기수 1위였습니다만 레이스 빠른 순간에 마이데이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도전하는 순간 무너져요. 앞말인데 말도 작고 이번에 부장님도 올라갔고 어쨌든 11월 마이데이가 너무 팔린다 그러면은 저는 마이데이는 웬만해서는 가져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광교비상하고 지금 11번에 마이데이 대결로 좀 세게 잡혀 있는데 제가 보는 것에서는 이 간당간당해. 이거는 뭐 코차 목자 싸움이지 인기마들이 압도를 거두는 싸움 아닌 것 같거든요. 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아까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뭐 4번에 흑기사라든지 또는 3번에 로얄 갤러퍼, 일본 인천의 비전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8번에 싱그러운 아침이라든지 9번에 장미사랑 또 박연 언급이 됐는지 10번에 슈프리치라든지 굉장히 빡빡해요. 이거는 대끼리 타협하고 갈 레이스 아닙니다. 무조건 이거는 중배당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한 발 가더라도 중배당 한 발 때려가야죠. 신선의 승부입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마지막 12경기 보시죠. 국산 3군에 1,400이 나와 있는데 12경주는 지금 5번에 썬기어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8번에 랩소디 또 14번에 칼라하리가 일단 상대방을 일단 떨어오고 있는데요. 썬기어 56kg이면 좀 과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시나요? 저는 뭐 불안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부담 중량도 부담 중량이고 저는 이 썬기어가 뭐 데뷔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11월 10일 경주 때 아르고S를 4번에 3마신 이길 때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난번에 역시 경주아리가 아무래도 100m가 더 늘어나니까 승군전에 아쉬움을 안겼다는 점에서는 썬기어도 뭐 믿기는 어려운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보병들이 워낙 많아요. 1,400이기 때문에 뭐 페이스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보병 뭐 두 마리 소개해드린다면 일단 11마 에모리키는 보셔야 되는 마필이에요. 조기도 굉장히 잘하고 나갔고 이렇게 선행만 많은 레이스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한두의 아주 큰 배당은 3번마 스펜딩 투미입니다. 스펜딩 투미도 뭐 최근에 1700, 1800에서는 계속 무기력한 그런 모습인데 워낙에 또 마체도 얇은 그런 마필이고 1400까지는 적정거리라는 점에서는 앞선이 북적이면서 싸우는 순간에는 스펜딩 투미의 막판 취입 먹힐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정 기자.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전 인기도 종합지를 봤을 때 15분만 썬게가 지금 여기서 저렇게까지 압도적으로 팔려야 되나 조금 의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썬게가 물론 올 수도 있는데 1400 직전 경주 권석원 선수가 탔다 그래서 그렇게 못 튀었다? 50km의 좋은 로우 핸디, 낮은 핸디 같고 편성이 물론 셌습니다만은 너무나 사실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되는 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박남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번 스패닝 투미 그다음에 11번 에모리킨 이런 거 수동적인 추임합니다만은 요런 것들도 사실 올라와도 할 말 없고 일단 기수 교체가 3번 스패닝 투미의 박을훈 11번 에모리킨의 문세영 이거 안 된다, 되지도 않는 말에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다. 이런 승부 기술들. 나름대로 마방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고, 또, 석달 공백이 있습니다만, 7번은 엘리 누나의 두소라면은 이거 역시 무시 못하고, 직전에 조금 아쉬웠던 6번은 MJ아투도 있고, 또 14번 칼날 엄청 많아요. 되는 말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랩소디가 선행을 나가고, 썬기아가 당연히 선위권에서 와갖고, 두 마리가 땡땡 굳는 대길이다. 이거는 좀 힘들죠. 직전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였던 인디안 블러 와치빌리지 이런 게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들과 타협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복병권이나 배당이나 내용을 살펴서 좋은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8번 랩소디가 선행을 나갈 수 있을 건지에도 일반 의문을 좀 있어요. 일본의 창천, 일본 게이트에서 뭐 선행 양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또는 12번 헤이투데이도 뭐 상당히 발빠른 마필이고 앞서는 좀 오히려 취한다면 랩소디도 빠지면서
또 배당이 좀 터지는 임무 경기는 또 힘 있는 마필에게 한번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배당 한번 노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쪽의 배팅 컨셉을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들은 잠시 후 1료 서울 경마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